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전기가 끊긴 병원 안에서 들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날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발전소가 멈추자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던 환자들이 불안에 떨었고 마을의 마지막 불빛까지 꺼져버렸습니다. 언론은 원인을 한국 장비의 오류라며 대서특필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역시 값싼 기술엔 이유가 있군. 하지만 3일 뒤 그 값싼 기술이라 불리던 이름이 프랑스 전역의 어둠을 다시 밝히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72시간 동안 기술보다 뜨거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프랑스 발전소의 어둠 속에서 일어난 진심의 기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전력실 안은 마치 바닷속처럼 조용했습니다.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발전기의 규칙적인 진동도 사라졌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돌아가던 심장이 멈춘 듯한 섬뜩한 정적이었습니다. 남부 프로방스의 한 작은 도시 생로랑 발전소. 저는 그곳의 설비 관리 책임자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멈췄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회로 과열이라 생각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메인 터빈 2호기 작동 정지. 그 한 줄이 스크린에 찍히는 순간 저는 손끝이 저려올 만큼 싸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30번도 넘게 읽어온 매뉴얼이었지만 그때만큼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발전소가 멈추면 도시가 멈춥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병원 전력이 끊기며 냉장 창고의 식품이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서둘러 긴급 복구 모드를 가동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은 차가운 검은색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백업 전원조차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직원 한 명이 외쳤습니다. 한국 장비 모듈에서 오류가 납니다. 저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몇 달 전 교체한 삼성의 신형 제어 모듈이 떠올랐습니다. 현지 언론이 그렇게 칭찬하던 K기술. 하지만 지금은 프랑스 남부의 전력이 그 기술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요? 한국식 감성 기술이라더니 감성 말고 안정성이 문제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불안에 휩싸였고 본사에서는 즉시 외부 기술 지원을 요청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 주요 방송 3사는 동시에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산 제어 장비, 프랑스 발전소 마비시켜. 그리고 제 휴대전화엔 당신이 관리 책임자 맞습니까? 라는 문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저를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벽 3시, 발전소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칠흑 같은 도시가 펼쳐져 있었고 20만 주민의 불안이 어둠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삼성 엔지니어 3명이 내일 아침 도착합니다. 순간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직접 온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망가졌는데. 저 역시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기술자들조차 손을 뗀 상황에서 낯선 동양인들이 뭘 바꿀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색 하늘 아래 검은 밴 한 대가 발전소 게이트를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3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내렸습니다. 하얀 방진복에 피로가 묻은 얼굴. 그들의 눈빛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누가 봐도 잠을 못 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엔 묘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짧게 인사하자 제 부하 직원들이 속삭였습니다. 한국인들 영어도 잘 못한다더니 저래서야 협업이 되겠어?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프랑스어로 일한다. 통역 준비해라. 삼성팀은 아무 말 없이 장비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손이 제어 패널을 스치자 비상등 아래에서 먼지가 흩날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원 문제가 아닙니다. 팀 리더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프랑스어가 이상하게 명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이걸 복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어쩐지 낯설게 울렸습니다. 해야 할 일이다.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그토록 담담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25년간 발전소를 지켜오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를 그들의 어깨에서 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식사도 거르며 기계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한국팀 한 명이 작업등을 이마에 붙이고 배선을 뜯어내자 수십 년 된 프랑스 배선이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정전된 도시의 어둠보다 더 짙은 침묵을 느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발전소 주변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3명의 한국 기술자들은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군인 같군.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기계가 아니라 시간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신뢰가 무너질 땐 아무리 많은 전력도 세상을 밝힐 수 없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삼성 로고 아래의 작은 작업등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린 지 3일째 발전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어실 안의 공기는 눅눅했고 사람들의 표정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빗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프랑스 본사에서는 시간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제 복구됩니까? 그 질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구 시점은 고사하고 고장의 원인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전력망은 마비 상태였고 시민들은 촛불에 의존해 밤을 버티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삼성팀은 단 1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번의 교대도 없이 작업복만 갈아입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커피 2잔, 식사는 빵 한 조각이면 충분했습니다. 간혹 누군가 그들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그들은 고개만 저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저건 열정이 아니라 오만이다. 엔진은 이틀이면 완전히 죽는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김태훈이라는 젊은 한국 엔지니어가 부식된 전선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배선은 사람이 손 뗐네요. 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단순한 관찰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손끝이 검은 절연 테이프를 떼어내자 그 아래엔 미세한 흠집이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삼성 장비의 결함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 하청업체의 부품 교체 불량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팀장인 듀랑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들 책임을 피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도시의 불빛부터 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제 귓속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건 변명도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새벽 삼성팀은 장비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케이블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들어올리고 온도계를 꽂고 데이터 로그를 복원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수백 줄의 오류 코드가 흘러갔고 그들은 한 줄 한 줄을 눈으로 따라가며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리더 박현수는 새벽 4시에도 노트북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비상등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박현수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쉬셔야죠. 제가 말을 건네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불이 다시 켜지면 그때 쉽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만도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25년 동안 발전소를 지켜오면서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무게를 그의 어깨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프랑스식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매뉴얼을 보고 움직였지만 그들은 기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현수가 귀를 엔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정상 회전이 아닙니다. 0.3초 늦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계에 감정이 있다고 믿는 건가? 하지만 그날 밤 그가 손끝으로 전류를 추적해낸 후 모터의 오차율은 정확히 0.29초로 측정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계측기로도 잡아내기 힘든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계와 대화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작업은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전선은 끊어지고 엔진은 녹아내렸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우리 프랑스 인력 절반은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젖은 작업복을 말리고 밥 대신 커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전쟁터의 병사들을 닮아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한 프랑스 직원이 삼성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미쳤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그의 목소리엔 분노보다는 절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스패너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엔진룸 한쪽 벽에 작은 낙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기. 누가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지켜내는 것이라는 걸. 비가 멎을 무렵 박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첫 불빛을 켤 준비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딸깍. 기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무언가 곧 살아날 것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2시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 비가 멈춘 발전소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흙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젖은 작업복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시동을 시도하기 전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 팀과 한국 팀의 눈빛이 처음으로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일했지만 정작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현수 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잠겨 있었지만 묘하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30여 시간째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진짜 프로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태훈이 패널의 전원선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전류 흐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접지선이 약합니다. 듀랑 팀장이 그를 노려봤습니다. 우린 이미 3번이나 측정했어. 오류 없어. 죄송합니다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얼음장 같은 공기 속을 가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계 옆에 스파크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전원판 아래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박현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 부분
절연이 아니라 접지 불량입니다. 프랑스형 규격선이 잘못 연결돼 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듀랑 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삼성이 아니라 우리 프랑스 측의 조립 오류였습니다. 그 순간 며칠간 쌓아온 모든 비난과 의심의 무게가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제 귓가에서 박현수의 조용한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책임은 나중에 따지면 됩니다. 지금은 사람들 집에 불부터 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불부터 켜야 한다. 그 단순한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기술자가 아니라 신뢰를 복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곧장 재조립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도와줄 게 없을까 싶어 케이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현수가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둠이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발전소 벽면에 스며들었고 빗방울이 그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희망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은 마지막 회로 점검을 마친 뒤 전원 스위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됐습니다. 박현수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에르 씨, 이번엔 당신이 스위치를 올려주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당신의 도시니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작은 스위치를 올리는 일에 이토록 많은 사람의 시간이, 땀이, 신념이 담겨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25년 경력의 설비 관리자로서 수백 번도 넘게 올려온 스위치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깍.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건 낮은 굉음과 함께 돌아가는 터빈의 소리였습니다.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벽면의 계기판이 하나둘씩 푸른빛으로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는 기계의 진동이 아니라 사람의 안도였습니다. 된다. 돌아간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프랑스인, 한국인, 하청업체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언어도 국경도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발전소 안에는 불빛보다 먼저 깨어난 신뢰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 멀리 도시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우리의 얼굴을 비추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신문은 여전히 기술 결함 논란을 다뤘지만 현장에 있던 우리는 알았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함께 일했을 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저는 제 직함 앞에 엔지니어 대신 사람의 온도를 아는 기술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그날 발전소 전체가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진동,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사람들의 한숨. 그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도시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순간 저는 문득 생명의 박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터빈은 살아났지만 배전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도시 전역으로 전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메인 서브라인을 새로 조정해야 했습니다. 그건 보통 2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었죠. 우리가 하면 하루면 됩니다. 박현수의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웃었습니다. 하루라니요? 프랑스에서도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장갑을 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강한 확신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삼성팀은 엔진 밑에 들어가 다시 배선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의 금속 냄새, 구리선을 녹이는 열기,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경건했습니다. 저는 문득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돈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 박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검은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기계가 멈추면 사람의 삶이 멈춥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상을 다시 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의 일상을 켠다. 그 문장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순간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술이란 단어가 이토록 인간적으로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전류와 전압만 다뤄왔지, 정작 그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김태훈이 배전 장비를 열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동화로는 안 됩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전선 끝을 감싸 쥐었습니다. 살짝 미세한 전류가 튀었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 감전쯤은 괜찮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주변이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짧은 유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인간다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삼성팀은 무릎을 꿇고 배전함을 닦아냈습니다. 흙이 묻은 케이블 위를 천으로 닦을 때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복구가 아니라 한 도시의 신뢰를 닦아내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장인의 손길처럼 세심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자정 무렵 모든 연결이 끝나자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만 남았습니다. 피에르 씨,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손에 장갑을 끼고 검은 기름에 얼룩진 전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며 한 번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계는 차갑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믿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현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진심이 만든 결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매뉴얼, 효율, 성능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존재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손바닥으로 전선의 미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 사람의 진심이 전류처럼 흐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발전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췄고 저 멀리 도시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온도는 차갑지 않았다. 기술은 사람의 체온을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이지만 이제 더 이상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사람, 그게 진짜 기술자라는 걸 삼성팀이 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터빈이 돌아간 지 이틀째, 발전소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냉각수의 물결이 일정하게 흐르고 도시의 전력망이 안정되자 시민들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발전소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투가 끝난 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삼성팀은 여전히 마지막 데이터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죠. 피로에 찌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용한 집중력이 묘하게 성당 안의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시의 불빛은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60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달랐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한국 기술 결함으로 인한 발전소 사고를 반복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72시간의 진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불공평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박현수가 말했습니다. 사실을 밝히는 건 시간이 해결할 겁니다. 우린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 속에 깃든 자신감이 어쩌면 진짜 승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틀 뒤 프랑스 산업부의 조사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삼성팀의 복구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한국 장비가 아니라 프랑스형 케이블 규격,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조사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박현수는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공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그 말투에는 원망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프랑스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팀 72시간 만에 프랑스 도시를 되살리다. 사진에는 삼성 엔지니어 3명이 기름 묻은 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잡고 있는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발전소 안에 프랑스 직원 전원이 모였습니다. 박현수와 삼성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낡은 공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쓰시던 드라이버입니다. 이제 당신이 가지세요. 당신은 제게 기술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박현수가 놀란 듯 웃었습니다. 피에르 씨, 그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라면 맡길 수 있으니까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의식도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정전의 어둠 속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심의 박수였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박현수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피에르 씨, 기술은 언어보다 빠르고 진심은 언어보다 정확합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삼성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그저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온도, 신뢰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25년 동안 제가 찾고 있던 답이 바로 이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그들은 아무런 인터뷰도 남기지 않고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작업복 가방 하나만 들고 말이죠. 공항에서 박현수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빛은 다시 켜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불을 지키는 건 당신 몫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멀어지는 동안 내 마음속엔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72시간이 단순한 사고 복구가 아니었다는 것. 그건 프랑스와 한국 기술과 인간, 불신과 신뢰가 만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서 태어나는 따뜻한 약속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프랑스 남부의 공기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발전소 굴뚝 위로 연기가 일정하게 피어오르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 흐름이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강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72시간 전 이곳은 공포와 불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에 박수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기계음과 박수 소리가 뒤섞이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함께 발전소를 둘러보다가 엔진 앞에 서 있던 삼성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머시, 한국 기술자 여러분. 당신들이 프랑스의 빛을 되살렸습니다. 박현수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불빛을 켠 게 아니라 사람들의 희망을 다시 켰을 뿐입니다. 그 한 문장이 기자들의 노트를 멈추게 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손뼉을 쳤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이내 발전소 전체가 울릴 만큼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 기술자, 경비원, 심지어 인근 주민들까지 몰려와 박수를 쳤습니다. 그건 영웅을 향한 찬사도 국가 간 우열의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심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제 평생 이토록 뜨거운 박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없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들을 향해 손바닥이 부서지도록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도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프랑스와 한국의 기술자들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국적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린 모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기술자.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프랑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의 품질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만든 사람의 진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현장이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환호 속에서 문득 진짜 승리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삼성팀은 그날 저녁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모두 사양했습니다. 우린 스포트라이트보다는 현장이 더 편합니다. 그 말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박현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우리 산업인 전부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배운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같은 현장의 기술자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했지만 이토록 인간적인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눈앞에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어떤 기술보다 강력한 힘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프랑스 주요 방송국의 생방송 화면에 한 장면이 잡혔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기술자들과 포옹하며 웃는 장면이었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뜨거운 마음, 그들이 프랑스의 밤을 다시 밝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일했나? 그리고 곧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 25년의 세월이 모두 이 한순간으로 수렴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발전소는 다시 정상 가동 중이었고 도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박수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지 한 사건의 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나라가 마음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출 수 있지만 진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그날 우리는 모두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발전소는 완벽하게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리마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72시간의 기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깊은 강물처럼 시간이 지나도 잔잔하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르클레르 씨, 아이들에게 발전소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학교로 가는 길,
도시의 불빛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 빛마다 누군가의 땀과 진심이 깃들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들려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실 문을 열자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제 눈을 반짝이며 바라봤습니다. 그중 맨 앞줄에 앉은 한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도시의 불빛을 살린 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기술로 불을 켰지만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켰어요. 아이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칠판에 신뢰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년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커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72시간 동안 불빛을 되찾던 그때의 열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 평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저는 학교에서 매달 한 번씩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늘 같았습니다. 기술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극기를 그려왔고 어떤 아이는 언젠가 삼성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지 복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이야기였음을 깨달았죠.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몇 주 후 삼성팀으로부터 작은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에르 씨, 이건 우리가 복구할 때 마지막으로 교체한 접지 모듈입니다. 프랑스의 빛을 상징하는 작은 증거로 간직해 주세요. 그 아래엔 한 문장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손바닥 위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념, 그리고 그 72시간의 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부품을 투명한 상자에 넣어 발전소 입구에 전시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이 빛은 기술로 켜졌지만 진심으로 유지된다. 사람들은 출근길마다 그 상자를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단지 삼성의 기술에 대한 존경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상이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작은 전시물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발전소 담장 너머로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타올랐고 바람에 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불빛은 우리의 손을 떠나 그들의 세대에게로 넘어갔구나. 그 순간 25년의 무게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공장과 삼성팀이 남기고 간 진심의 기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 도시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저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날의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6달이 지났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겨울은 여전히 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발전소의 불빛은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72시간 동안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이겨낸 사람들의 얼굴을.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술자로 일하지만 그날 이후 나의 손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기계를 다루는 손이었지만 이젠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손이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장비를 점검할 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이 이 불빛에 달려있다. 그 말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 이제
제 일의 의미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으로 돌아간 삼성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복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말로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6달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제야 풀어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편지. 박현수 팀장님께. 6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속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불빛은 다시 켜졌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불을 지키는 건 당신 몫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터빈의 온도를 확인하며 당신들의 손길이 남아있는 배선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온기는 단순히 전류의 열이 아니라 당신들이 남긴 진심의 온도라는 걸 저는 압니다. 당신들은 기술을 넘어서 제게 신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있던 것을 당신들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삼성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진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은 완전할 수 있다. 그 문장은 제 삶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장을 제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만약 언젠가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당신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다시 그 72시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프랑스의 와인 한 병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빛을 되찾았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와인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프랑스 생로랑 발전소에서 피에르 르클레르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도면들이 이젠 숫자와 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도면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삶이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의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터빈의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처럼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어둠 속에서 다시 켰던 그 불빛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 편지를 작은 봉투에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잇고 진심은 세상을 잇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72시간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걸.